내가 왜 연애를 해야 되고 누구랑 해야 되고 어떤 연애를 하고 싶고 어떤 대우를 받고 싶고 어떤 관계를 만들고 싶고 그 안에서 어때? 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돼요. 이게 연애를 잘한다의 정의입니다. 28살 공무원, 이성적이나 연애할 때 살짝 불안형, 가정환경 괜찮음. 남자친구는 32살에 공공기관이고 온순하고 이성적이나 회피형, 가정환경 안 좋은 듯. 24년 9월 어플에서 만나 한 달 넘게 썸 탄 후 내가 고백해서 교제 시작. 24년 11월 점점 나에게 소홀해지는 남자친구에게 아쉬운 점을 두세 번 토로하다. 연애할 여유가 없다며 남자가 헤어져 통보. 2번 정도 매달리고 이별 받아들이고 10일 뒤에 한 달 만에 만나가지고 붙잡아서 제외하고 그렇게 또 잘 이어가는 것 같지만 남자친구가 또 바쁘다는 핑계로 3주 넘게 만나지 못하고 심지어 연락도 잘 안 돼. 그래서 또 술 먹고 서운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그러다가 다시 잘 맞춰가는 것 같은데 비슷한 상황으로 또 서운함과 남자친구의 어떤 소극적인 태도 그러다가 또 그만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으나 헤어지진 않고 위 상황 이후 서로 드문드문 연락하다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카톡으로 통보. 이때는 우리 유자님께서 먼저 하셨고 남자가 대화 요청하며 말 걸었지만 뜨뜻미지근한 반응에 몇 번 말 주고받다가 남자가 장문의 카톡 보내면 완전히 이별. 그래서 나도 내가 다시 요청했지만 또 뜨뜻미지근하고 이번엔 내가 먼저 또 붙잡았는데 거절. 이제는 여자로 안 보인대. 이 상태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이거를 제가 이야기하면은 엄청 길어지는데 제가 왜 연애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유자님. 아까 프레임이 너무 낮아서 그런다고. 맞아요. 가치가 낮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헤어지기 전에 서운할 때마다 화내듯이 말하다가 차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연애할 때는 좀 많이 성격 죽이고 그런 식으로 한 건데. 네. 연애를 못하는 여자들은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접을 못 받아요. 여자로서의 대접이요. 보통은 금이야 오기야 막 호캉스 데리고 가고 파인다이닝 데리고 가고 나는 내가 제발 나 좀 바라봐주면 안 돼? 연락 좀 해주면 안 돼? 하면서 어때?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어. 가치가 너무 떨어지죠.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부터 저는 예상을 했죠. 공기업이네. 그리고 온순하고 이성적이다. 그럼 여성적인 성격이야. 여성적인 성격은 대부분 회피성이 강하거나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나 소극적이에요. 원래 썸을 한 달 이상 타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심지어 연한 여가 고백을 해서 교제를 시작해. 제가 얘기를 하거든. 먼저 고백을 하지 않는 남자는 제가 사귀면 안 된다고도 얘기를 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지능 문제예요. 어떤 지능이냐면 우리 통념상 상식상 이 관계에 있어서 먼저 고백을 하는 것은 남자 쪽이잖아요. 관례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한 달 넘게 썸을 탔는데 고백을 안 해. 둘 중 하나예요. 그 사람은 나를 여자로서 크게 마음에 안 들어하거나 아니면 그냥 먼저 고백을 할 정도로 소극적이거나 찐따거나 연애 경험이 없거나 뭐 하자가 있거나 의심해야 돼요. 한 달 넘게 썸을 탔는데 왜 고백을 안 할까? 이런 것도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만난 지 2달 차인데 점점 소홀해진대. 연애 기간이 최소 2달 정도는요. 웬만하면 서로 좋아 죽어야 돼요. 여기서 서운한 점을 두세 번 토로할 때 감정적인 모습일 수 있겠죠. 그 부분에 상대방은 어때? 상황적으로 조금 평소보다 예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두세 번 토로하는 것들이 너무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연애할 여유가 없다고 통보를 할 수 있죠. 근데 이 2달 차에 소홀해지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내가 조금 서운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연애할 여유가 없다면서 한 몇 번은 근데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맞춰주다가 제가 계속 그러니까 좀 지쳐한 것 같아요. 그쵸. 어떤 게 그렇게 소홀했어요? 서운하고요. 일단 남자친구가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서 그거에 대해서 시간적 여유도 많이 없고 이직 준비 때문에도 좀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이직 준비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왜 없지? 자격증 준비하느라 공부하느라 그걸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그쵸.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어디 집중할 게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고 지금 내 처지를 좀 맞춰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유자님께서 어떻게 보면 존중해주지 못하고 내 기분을 곧이곧대로 서운한 걸 표현하다 보니까 얘 입장에서는 지금 자격증 준비에도 온전히 집중할 수 없고 이 연애가 어때?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크다 보니까 마음이 식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남자친구도 처음에 연애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걸 아니까 한 4년 정도 연애 안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상황이 펼쳐질 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연애를 처음에 시작을 망설였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유가 없다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럼 저한테 수험생인데 이별 상담 오는 사람들은 어떤 놈들이야? 자격증이 아니라 아예 사활이 걸린 수험생들도 온다고요. 얘가 여유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병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자가 있는 놈이라고요. 시작부터 의심을 해야 돼요. 시작부터. 그거를 알고 어때? 내가 얘한테 과연 연애를 대우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뭐 남자분의 사정을 이해 못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면 어플을 하면 안 되고 썸도 타면 안 되고 고백했을 때도 물론 존중해달라고 했으니까 유저님도 오케이 했으니까 그 친구도 이제 했겠지만 그거를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연애 초반부터 이 정도까지 생겼다면은 어떤 걸 고민하셔야 되면 유저님도요. 내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나도 당연히 이 사람의 처지나 상황을 배려를 못할 정도의 지능이 있는 분 아니잖아.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배운 분이고 똑똑하고 어느 정도 사회성도 있을 거라고요. 모든 걸 이제 이 내용을 다 차치하고 이 친구를 다시 제외해도 유저님은 어때요?
대우를 못 받을 거예요. 근데도 왜 이런 방향성을 택하냐 이거죠. 수차례나. 그게 제가 연애를 진짜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뭐 매달리든 얘가 나한테 노력할게, 자격증과 너와 연애를 병행할게, 그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요, 이 관계에서는 유저님은 대우를 못 받아요. 이 친구의 사정이나 이 친구가 연애할 수 있는 에너지나 적극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연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럼 결국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스스로를 죽이는 연애라고요. 나는 이 사람을 어쨌거나 좋아할 수 있고 만나고 싶지만 바라는 게 있는데 내 마음을 계속 죽이는 거야. 참고 억제하고 서운함이 생기면 나 혼자 스트레스를 풀고. 이거를 어떤 분은 유자님을 욕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욕을 하냐면, 그렇게 철이 없냐, 애 같냐, 너는 공무원인데 남자친구는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그 정도 존중도 못해주고 찡찡거리냐, 이러면서 유자님을 욕할 수 있거든요. 저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면 제가 남자를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책임감이에요. 남성성. 그러면 이별까지 갈 수 있어요. 한두 달 동안 아 그래, 내가 아무래도 처지가 이러다 보니까 연애할 때가 아니구나 하면서 헤어지는 거 괜찮거든. 근데 제가 여기서 제일 불만족스러운 건 어떤 거냐면 번복되는 거예요. 번복. 뜨뜨미지근 결정도 못 내리는 남자가 별로라는 거죠. 항상 근데 그런 시기인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외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내가 너무 이 사람의 사정을 이해해주지 못한 게 아닐까? 이게 아니라 나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연애가 어떤 걸까? 그리고 과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직 준비하면서도 나한테 소홀히 하는데 나중에 이직이 되고 더 상황이 나아지고 그때 가서 또 바빠질 텐데 그때 과연 나는 제대로 된 애인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해야 돼요. 다. 저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은 소리 못 들을 거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뭐 공무원이시고 뭐 외모 이런 거 다 그런 것들은 아예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보다 나예요. 나. 내가 왜 연애를 해야 되고 누구랑 해야 되고 어떤 연애를 하고 싶고 어떤 대우를 받고 싶고 어떤 관계를 만들고 싶고 그 안에서 어때? 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돼요. 이게 연애를 잘한다의 정의입니다. 너무 제가 아니요, 저는 혼난다기보단 네네. 되게 감사해요. 정말 저를 위한 말씀을. 아까 맨 처음에 너무 연애 못하는 사람이라고 세게 말했냐고 하시길래 네네. 아 저는 막 매달리고 막 술 먹고 막 울고 이런 거는 뭐라고 안 해요. 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인데 매달리면 매달릴 수 있고 붙잡을 수도 있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대우를 못 받는 거야. 그리고 제일 못하는 것보다 나는 시속 150, 200 나가는 차를 타고 싶은데 이 사람은 시속 100이야.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연애를 하냐면요, 거기에 맞춰요. 그래 시속 100만 나가면 어디야? 하면서 어때? 초기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가치관을 죽여버려요. 네. 이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태에서도 상대방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둘 사이에 또 어떤 갈등이 있거나 환경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회피하거나 소극적이게 될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여기서 이렇게 대처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이미 저는 미래가 안 그려지는데 일단 그래도 제외하는 방법은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 사람과 제외할 수 있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 가서 고민하셔도 되잖아요. 아무튼 이 사람은 여유도 없고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력도 좋지 않고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강하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밀었을 때 당겨지는 게 아니라 밀려나가요. 물론 나라는 사람을 고려하고 제외 방향성을 만드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성향이나 처지를 무시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이 사람과 어떻게 제외를 하고 싶은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나는 시속 100km 자동차에 만족하면서 이 사람과 만나고 싶어. 저는 그렇게 제외를 원하신다고 해도 존중합니다. 근데 적어도 이 사람이 반성하는 모습과 조금이라도 노력하겠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그래도 어때요? 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엄청 강하게 밀어내야 돼요. 뭐 이해하고 그런 것들은 제가 오빠한테 말했던 거고, 네네. 오빠가 이제 자기 처지를 얘기하면서 가족도 있고 내 미래도 있고 책임져야 할 게 많은데 여기서 내가 가장 그나마 놓을 수 있는 게 연애다. 그래서 너한테 이렇게 밀어내는 게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로 헤어질 때 말했었어요. 첫 번째부터요? 사연이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방법은 있죠. 근데 가능성이 너무 낮아요. 이제는 너무 많이 번복했고 결국은 이성적으로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성적으로 안 보였다는 게 제 생각에는 제가 카톡으로 이별 통보를 할 때 그날 너무 약간 며칠 전부터 저랑 기싸움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각자의 길에서 편안하게 지내자. 오빠도 지금까지 버거운 나 만나주느라 고생했다. 이런 식으로만 보냈더니 오빠가 이제 그거를 보고 이성으로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미 마무리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냥 잘 지내면서 다른 사람 만나려고 하면서 지내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이제 조금 미화가 되거나 마음의 여유가 돌아와서 내가 그래도 너무 못해줬나? 4년 만에 어떻게 시작한 연애인데 얘 입장에서도 내 처지를 이해하고 고려해주려고 했었는데 내가 너무 등한시하고 가장 먼저 버릴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유자 입장에서 상처받지 않았을까? 그냥 그 생각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냥 지침 생략하시고요, 공백기 이어가시죠.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연에서는요. 근데 먼저 가지 마세요. 왜냐면 최소한의 대우도 못 받으니까. 그러면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어쨌거나 상대방의 인식 속에서 내가 유저를 붙잡으면 그래도 뭐 만날 수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의 대화는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남아있잖아. 왜? 마지막에 대화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능성이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다시 맞아요. 유저님에게 돌아오는 데는 부담이 적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죽이지 말아라. 이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그거를 지금 당장 스스로 죽여가지고 이 사람과 연애를 하잖아? 그렇다면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죽였던 만큼 훗날에는 어때? 돌려받아야 받잖아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훗날 돌려받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 맞아요. 인간은 상황이나 여건이 더 좋아지잖아? 그러면 더 좋은 사람 만나요. 왜냐면 오해를 해요. 이 사람이 나를 내 처지나 이해해주네. 참 배려심 많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다. 이게 정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의 무의식은 뭔 줄 알아요? 나에게 다 맞춰줄 정도로 아쉬운 사람이구나. 가치가 낮구나. 이 양가 감정이 같이 무의식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무튼 절대로 나중에 대우 못 받는다. 이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아무튼 결론? 지금부터는 그럼 지침 쓰지 말고 그냥 진짜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냅두고 더 좋은 사람 혹은 내 삶에 집중하고 즐기려고 이렇게 한번 보내보세요.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람한테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요. 아무튼 오늘 대화 내용 참고하셔서 꼭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네. 뵙겠습니다.